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의 기본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외우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다양한 곡을 치기 위해서는 기타 기본 코드에 대한 조금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코드는 이렇게 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초를 잡고 먼저 그 다음 방향으로 좀 진행하는 강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각 기타 줄의 음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기타 줄이 각각의 어떤 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얘기해 볼 건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는 E, 그 다음에 A, D, G, B, 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배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요즘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 일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화장실 이제 변기통을 이렇게 닦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이렇게 좀 더러운가? 아무튼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닦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면 이게 뭔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지 막 뒤지게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져 변이 이렇게 변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E A D G B E 에반가요? 네. 이러면서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한번 하면 약간 더럽지만 외울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까먹겠죠? E, A, D, G, B, E 이렇게 외웠지만 이제 사실 기타 줄은 밑에서부터 첫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부터 B까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쭉쭉 설명할 건데,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어떤 으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C부터 B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C, D, E, F, G, A,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 이름으로 하면 도잖아요. 도. 그러니까 도를 기준으로 화음을 이루고 있는 게 C 코드 화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래 가장 낮은 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럼 C 코드에서는 가장 낮은 음이 어쨌든 베이스 음이 가장 낮은 그 베이스 음이 C가 돼야겠구나, 도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를 잡으시는 분들 보면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죠.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C 코드를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치면 가장 낮은 음이 어떻게 되죠? 2가 된단 말이에요. 2가 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줄, 위에서 첫 번째 줄, 이게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C 코드가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C 코드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악보를 보면 C 슬래시 E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G 슬래시 B 이렇게 슬래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슬래시가 이렇게 옆으로. 그 말은 뭐냐면 G 슬래시 B면 G 코드를 치지만 낮은 음은 B로 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 슬래시 E는 뭔가? C 코드를 치지만 낮은 음은 E 코드로 쳐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치는 거냐면, 보세요. E, 밑에는 다 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C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C 온 E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앞으로 이제 C부터 칠 건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C부터 B까지 이제 코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 먼저 이제부터 바로 그냥 C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C를 어떻게 칠 거냐? C는 그냥 배운 대로 치거나 이렇게 그냥 배운 대로 치면 이거는 C 온 E가 되는 거고, 이렇게 치면 여기는 G거든요. G. E 그냥 개방현, 아무것도 안 치고 개방현이라고 합니다. 개방현 같은 경우에는 E가 되는 거고, 한 칸 붙이면 미파와 C도 반음이죠. 모르면 그냥 패스하세요. F 여기 아무튼 G가 돼요. 여기는 G. 그러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이건 그냥 C 온 G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C를 치고 싶으면 낮은 이게 C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줄 5번 줄이 C예요. 여기가 5번 줄 3번 프렛 여기가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장 낮은 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의 음을 버려야겠죠. 위의 음을 안 치면 얘가 가장 낮은 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위의 음을 어떻게 안 쳐요? 이렇게 다 후리고 다니는데, 그쵸? 이 후리는데 어떻게 맨 위의 음을 안 칠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위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뮤트 시킬 거예요. 뮤트가 뭐예요? 음소거. 리모컨에도 있죠? 그래서 뮤트를 시킬 건데, 어떤 식으로 뮤트 시킬 거냐면, 이 엄지손가락 보이죠?
이 엄지손가락을 살짝 위에다 댈 거예요. 6번 줄 위에다. 맨 위에서 첫 번째는 6번 줄이죠. 6번 줄 위에다가 살짝 대면 뮤트가 되겠죠. 더 강한 뮤트를 원하면 뭐 아무튼 좀 더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뮤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 5번 줄 얘가 C죠. 그럼 얘는 완벽한 C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로 넘어가 볼게요. D는 보통 어떻게 치냐? 이게 D가 되는 거예요. D. 그쵸? D가요. 이게 D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D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문제를. 근데 이렇게 잡을게요. 근데 보세요. 맨 위에 줄 뭐라 그랬죠? E, A, D. D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로크를 치거나 스트로크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피크 같은 걸로 아니면 핑거 스타일을 하거나 아르페지오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최대한 피해야 될 거는 위에 있는 5, 6번째 줄이 되는 거죠. 왜냐면 EA는 사실 D에서의 으뜸음과는 상관이 없는 음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셨죠? 뭐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D가 가장 낮은 음이 될 때 D라는 코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EA 이 음을 버려야겠다. EA 이 음을 버려야겠다. 그래서 칠 때 이 엄지손가락을 더 빼서 위에 있는 두 개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위에 얹는 거예요.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얹는 거예요. 그러면 뮤트가 되겠죠? 그러면 쳤을 때 밑에서부터 1, 2, 3, 4번 줄만 쳐짐으로써 이건 완벽한 D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잘 안 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왼손이 손가락 구조상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연습이 뭐 부족하거나 어쩌어쩌한 이유로 손이 이렇게 잘 안 내려온다. 그러면 오른손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쳐서 네 번째 줄부터 오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만 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오케이, 됐죠? 이 코드는 쉬워요. 이 코드는 맨 위에 줄이 2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이 2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F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F를 치기 전에 F를 친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다 눌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누르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연습하는 것도 꿀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손가락 구조상 이렇게 이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눌려요. 손가락 구조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손을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빼면 뺄수록 더 잘 눌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물론 되긴 하지만 제가 누르고 있는 보세요. 제가 꽉 누른 다음에 손가락 자국을 보여드릴게요. 어디 손가락 자국이 남는지. 보이시나요? 여기? 손가락 자국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왼쪽을 담고 있어요. 살짝 틀어진 부분 보이시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손이 이렇게 꺾여져요. 이해되셨죠? 살짝 꺾여지기 때문에 F를 칠 때 만약에 F를 정석대로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정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 꺾어서 이렇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치는 거면 뭘 내가 알려줄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F를 조금 더 뭔가 발전된 F 나중에 좀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은 F를 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F를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어떤 F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어쨌든 모든 프렛에 있는 이 줄을 다 이게 치는 걸 우리가 바레 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바레 코드를 침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살짝 뭉툭한 소리가 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버징도 잘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왜냐면 모든 줄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버징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짝 꽉 막힌 느낌 이게 확 열리는 느낌의 기타 소리가 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열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너무 세게 쳤네요. 이런 식으로 밑에 축축 열리는 느낌이 있는데
F는 살짝 약간 뭐랄까 답답한 느낌, 뭐 방독면 쓴 느낌, 좀 네, 비유가 안 좋았네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기타 줄을 손가락 하나하나 하나씩 해서 F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기타 줄 여기 홀과 제 몸쪽과 가까운 선이 가까운 누르는 그 프렛이 이 기타 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여기 손가락 있죠. 얘는 여기 있는 거, 얘는 여기 위에서 첫 번째 줄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얘가 누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여기 나머지 밑에 두 개는 얘가 누르고 있어요. 맞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뭘 첫 번째 여기 있죠. 네, 두 번째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누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그대로 두고 맨 1번 줄은 버립니다. 맨 밑에 있는 거 버리고 이 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얘를 눌러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연습하면 돼요. 꽉 잡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이 얘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모든 줄을 내 손가락 하나로 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열린 소리 내고 버징이 나지 않게 누를 수 있어요. 아까 버징, 지난 강의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강의 때 버징을 막는 방법은 더 강하게 누르거나 프렛 가까이 되거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게 지금 다 성립했죠? 가까이 됐죠? 더 강하게 눌렀죠? 그렇기 때문에 버징이 일어날 확률 없고 바레코드의 특성이 갖고 있는 뭐 약간 묵묵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레코드를 아직 연습 안 되신 분들은 바레코드 꾸준히 연습해서 바레코드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바레코드를 못 하시면 조금 나중에 가면 다른 방향에 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연습하시고 그거 하고 나서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F를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1번 줄 어떻게 하냐? 1번 줄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 이 누른 손을 살짝 내리면 이 살찐 부분 있죠? 손가락에서 이게 살찐 부분, 이거를 위에 손가락은 누르고 살찐 부분을 살짝 내리면 얘가 1번 줄에 닿겠죠? 그러면 1번 줄에 닿으면서 뮤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더 깔끔하게 F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치기로 했잖아요. 근데 C 곡에서는 F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세이머드리 같은 노래 같은 뭐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세이머드리 같은 찬양 같은 경우에는 C에서 F가 많이 나오는 그런 찬양인데, 그 뭐 중간에 갑자기 C에서 F로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F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훨씬 C에서 F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손을 크게 안 움직이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F 같은 경우에는 F-on-A를 많이 칩니다. F-on-A 어떻게 칠까요? 이 A 5번 줄이죠. 5번 줄을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쳐야 돼요? 밑에는 F로 치지만 낮은 음을 A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5번 줄을 A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A를 열고 밑에는 F로 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치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 치시는 분들이 5번 줄만 A로 개방을 할 수가 없죠. 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나중에 점점 더 다양한 곡을 치실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어떤 기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코드는 G코드입니다. G코드. G코드는 보통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 옛날에 보고 요즘에는 못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치시는데, 이제 보통 G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세요. 이 손가락을 위로 한 칸 올리고 새끼손가락을 원래 있던 데를 한번 눌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면 더 풍성한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예쁜 소리가 난다고 하죠. 자세한 어떤 코드의 이름과 명칭은 향후 강좌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G키는 앞으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곡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줄을 뮤트 시킵니다. 뮤트 시키는 거는 살짝 눕혀갖고 이 살찐 부분 있죠? 이 뚱뚱한 부분으로 뮤트를 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얘가 G거든요. 베이스음이 G예요. 이 G 베이스음을 더욱더 강하게 G라는 걸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경우도 나중에 천천히 다양한 곡들을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2번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 코드인데요. A는 보통 이렇게 치시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A 코드는 어떻게 칠 거냐면 보통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칩니다. A 코드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A 코드를 이렇게 치면 맨 위에 있는 줄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야, 뒤져, 변기 이렇게 맨 위에가 2예요. 2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쳐버리면 맨 위에 있는 소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음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얘를 막아줌으로써 두 번째 이 A죠. 얘가 A가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음이 A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개방된 소리, 좀 열린 소리를 내고 싶다 이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1번, 2번 줄이 개방현,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줘서 더욱더 열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퍼져나가는 소리. 됐나요? 마지막 B입니다. B. B는 보통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제 자세까지 약간 바꿔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들. 이거 B를 어떻게 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사실 손가락이 저도 지금 불편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팁은 손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최대한 내립니다. 이 기타 넥이라고 하죠. 이 넥 뒤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보내야 돼요. 최대한 보낸 다음에 이거를 또 뭐 정면으로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면으로 안 쳐도 돼요. 살짝 눕혀야 돼요. 그래야 손가락이 각이 나옵니다. 물론 자기가 맞는 어떤 손가락이 있지만 전 지금 보편적인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눕히고 A를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잡았죠? 이렇게 잡았던 걸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소리가 뭉툭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건 손가락 구조상의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 구조 3개를 여기다 묶고 한 손가락은 이쪽으로 퍼져야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 밀면 이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을 밀면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 손가락 이 범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여기 안에 3줄을 다 밀어 넣을 거예요. 이 손가락 한 마디에 3줄을 밀어 넣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3줄을 밀어 넣으면 꾹 밀어 넣으면 이게 꺾이면서 3줄을 지금 다 누르고 있죠. 여기 누르고 있죠. 3줄을. 그럼 나머지 손가락을 여기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더 예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제가 뭐 A-7 이런 코드들을 할 때 이런 방식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B를 연습하실 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손가락이 뭐 짧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기타 치는 친구 중에 손가락이 짧은 친구도 있는데 심지어 그 친구는 땀이 많아요. 그 친구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단 왼쪽에서 왼손가락이 우리가 쓰는 손가락이 악력이 없거나 지판을 누르는 힘이 약하면 적응되지 않은 근육을 쓰면 물론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손에 있는 근육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 손가락도 여기에 맞춰서 그 근육들이 쓰이기 때문에 점점 이 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소리보다 약간 하프 소리 느낌 나죠? 약간 묵묵한 소리 있죠? 훨씬 다르죠?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쁜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 소리 이렇게 잡는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맨 위에 줄이 여기를 치면 이거는 F샵이에요. 5번 줄을 쳐야 B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뭐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오른손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을 칠 때 최대한 5번 줄부터 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C부터 B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과정을 취했고,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 기타 줄, 음계, 뭐 기타 줄에 쓰이는 방법 같은 것들, 이제 음계, 사실 음계가 오늘 중요했죠. E, A, D, G, B, E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코드별로 어떻게 잡아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곡에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 코드들 오늘 좀 배워봤는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